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앱들이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인데요. 편리함이 더해질수록 그 중독성도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자녀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요즘은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앱들까지 대거 개발되고 있어 실제로 이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문자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이를 상대방이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당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적도 남기지도 않고 빨리 보게 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왕따라든지 위협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부적절한 내용과 그 영상물을 보내고 또 금세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개인머니도 스마트폰 시대의 또 다른 골칫거리입니다. 이 역시 프리미움이라는 신조어로 통용되는 업계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상당수 자녀들이 부모 몰래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십 달러의 경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내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고 믿고 있는 시대. 하지만 이를 통제해야 하는 부모들은 그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안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셀폰을 못 사용하게 했었을 때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지가 중독의 양을 감히 말해주죠. 자녀들의 중독 문제는 한인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이뤄진 청소년 상담 건수의 80% 이상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것이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직 인터넷 중독은 학계에서 정신장애 질환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의를 내리기도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잠도 줄어들고 그러면 피곤하게 되고 그럼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또 피하고 싶어서 또 게임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인가정상담소는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청소년 전문 상담가들이 참여해 중독 의존도 진단과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법을 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해 초부터 캘리포니아 해안 곳곳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바다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소가 포화 상태인데요. 남부 해안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먹이가 되는 생선들이 대거 이동해버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사자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올해 초부터 1,700마리에 가까운 바다사자들이 굶주림에 지쳐 캘리포니아 해안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해안동물보호소 측에 따르면 떠밀려온 바다사자들은 대부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Not good. Tiny, shivering, convulsing a little bit. He's really small. 바다사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1,000마리 가까이가 이미 죽었고 나머지 800여 마리는 아직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At a year old, he should be somewhere around 60 pounds. He's about his birth weight, which is very scary. 올해 3월까지 상처를 입은 채 해안가에서 발견된 바다사자의 수는 지난 2013년에 비해 무려 5배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이나 철로에서도 발견됩니다. This time last year we had about 48 in-house and as of right now we've had about 213 rescues. 전문가들은 영양실조의 원인을 남가주 채널제도 인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졌고 바다사자의 식량원이라 할 수 있는 멸치와 정어리 등이 더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미들이 식량을 구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되고 홀로 남은 새끼들은 자포자기로 해변을 향하게 됩니다. Pups are actually leaving the islands early, and because they're leaving with a really low tank of gas, when they get over here, they're showing up on the beach basically in the state that we're seeing now, which is pretty much starving to death. 상황이 심각해지자 샌디에고 시월드는
바다 사자를 이용한 쇼를 멈추고 다른 보호소들과 함께 구조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워싱턴 한인사회가 과거 한국에서 봉사했던 평화봉사단 단원들을 초청해서 설 잔치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은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에 창설이 돼서 지금까지 19만 명에 이르는 단원들을 배출했습니다. WKTV 이주은 기자입니다. 평화봉사단은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 개발도상국에 봉사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창설된 단체입니다. 1961년 설립된 이래 2007년까지 140여 개국에 18만 7천 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벽지로 파견돼 한국어를 쓰며 교육, 농업 기술의 향상, 위생 상태의 개선 등을 위해 힘썼습니다. 워싱턴 한인들이 이중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한국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던 미 평화봉사단원 출신들을 초청해 설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프렌즈 오브 코리아 전 피스컵 멤버들하고 한국 이 동네에 사는 한국 분들하고 같이 또 한번 친선을 도모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8년이 됐어요. 한국도 많이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큰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분들의 보답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We're looking to invite other people to become part of our organization because we think we have a broad mission, a mission of promoting friendship and understanding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both in America and in Korea we think who would be interested in what we do. 한인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한국인들을 돕는 데 쓴 봉사단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이제는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다른 국가들을 도와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이재윤입니다. 중북부 지역에서 열린 한 총기 전시회에서 흑인을 그려놓은 사격 표적지가 등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뒤늦게 표적지를 팔던 총기 상인을 쫓아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달리는 흑인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써 있습니다. 현장은 미국 중북부의 한 총기 전시회. 흑인 그림은 다름 아닌 사격 표적지입니다. Why are those on there? Why aren't they? They're just targets. Aren't they offensive in nature? To who? Are you Negro? You know, there's some black people and then there's some Negroes. 판매상은 지난 주말 표적지를 500장이나 팔았다고 당당하게 대꾸까지 했습니다. 주최 측은 뒤늦게 표적지 판매상을 쫓아내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I take pride in the work I do and the quality of the show that I put out. And I'm very disappointed, disgusted. 미국에서는 올해 초에도 마이애미 경찰 저격수들이 흑인 범죄 용의자들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여부를 조만간 한국 정부가 결정할 예정인데요. 미국도 주요 동맹국들의 잇따른 참여 의사로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신경전 속에 세계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즉 AIIB는 미국에게 있어 눈엣 가시나 다름없습니다. 대표적 우방인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도 잇따라 참여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으로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 미국 내에서도 싱크탱크와 언론을 중심으로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해야 한다면서 AIIB 가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지배 구조 문제를 밖에서 외칠 게 아니라 내부에서 비판해야 한다는 게 참여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잭 루 재무장관은 동맹국들의 이딴 이탈에 따른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IIB의 전통적 대항마인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 할당액 개혁안을 조속히 승인해달라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Our investments in these institutions are som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reinforce economic growth at home
and to respond to critical challenges abroad. 이 같은 미중 간의 신경전은 AIIB가 아시아 지역 패권 경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의 돈 자석이 미국 우방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AIIB 출범을 21세기 미중 간 권력 이동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AIIB 반대 입장을 견제해온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일 두 나라 정부 간 관계는 냉각되어 있지만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이해 다양한 민간 교류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 민간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쿄의 제1한국인 고령자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제1한국인 6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8만 7천 명. 이 가운데 국정 문제 등으로 연금조차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는 고령자가 2만 명을 넘습니다. 일본 문화하고 조금 다른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고향의 집이 도쿄에 세워집니다. 낯선 일본 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제1한국인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섞어 나오니까 일본의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치매 환자 취급을 받게 되고 절실한 거죠. 이 사업에는 뜻을 같이 하는 한일 두 나라 시민 13,0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착공식을 기념해 열린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폭넓은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交流をして心と心を触れ合って友情を交わせばきっと新しいそこに文化が作られます。 두 나라 민간단체 대표들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특별 연주회에도 함께 참석해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을 기원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화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